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경영학 개론 개강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과목 시작할 때는 좀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셔야 되죠. 제가 주로 2차 과목을 강의했던 강사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1차 강의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학부에서 경영학 전공했고 이제 1차 강의다 보니까 좀 자랑을 해야죠. 제가 최우등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 경영학과 최우등 졸업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우등 졸업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학점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공 학점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강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은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시험 자체가 2차 과목에서 우리가 주로 출제가 되는 인사관이랑 경영조직론 그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과목의 속성상. 그래서 아무래도 2차 공부를 하시면서 시너지를 구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강의 들어가면서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책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전형적인 우리 1차 합격을 위한 수험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정리를 하시면은 적어도 전체 시험 분량의 한 85%에서 90%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100%라고 장담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 왜 그렇게 장담을 하지 않냐면은 이 시험 자체가 과목이 경영학 개론이잖아요. 개론이라는 말은 경영학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전공 과목들 중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이제 시험에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인즉슨 어떨 때는 특정 과목이 조금 깊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어떤 평균적인 경영학의 출제 범위보다 좀 깊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우리가 잘 예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90%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먼저 강의 계획서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교재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하나를 빼고는 다 교재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12, 13, 14장 그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회계, 재무 그쪽 파트죠. 그 분야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몰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량적인 측면이고 약간의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식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식들을 중심으로 또 기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 시간에 가지도록 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챕터 교재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주로 이제 인사관리, 그리고 경영조직론에 해당되는 그런 파트의 학습이 이어질 거고, 그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후부터는 이제 마케팅이나 생산관리나 전략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마디 떠드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교과서 7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이 책의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무사 경영학 개론의 출제 경향이라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 제가 이제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강약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객관식 과목의 핵심은 기출 경향을 파악하는 일이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논술형이다 보니까 냈던 주제를 다시 내기가, 똑같이 내기가 약간 좀 꺼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수님들 입장에서. 하지만 1차는 객관식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토픽은 반복 출제가 되고 실제로도 기출, 즉 빈출된, 자주 출제된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8페이지 그래프를 보실까요? 8페이지 보시면 그림 1.2가 있고요. 지난 3개년간의 출제 경향이 나와 있습니다. 왜 3개년만 정리하셨느냐? 경영학 시험이 3번밖에 안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전에는 경제학만 있었다가 이제 경영학이 시험에 들어온 지는 이제 올해 또 이제 3번째입니다. 그래서 2010년 19회 때 1차 시험에 처음 등장했죠. 그리고 20회, 그 21회, 올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경향이 파악이 되세요? 딱 보시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수험가에서 들으셨던 얘기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사조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가 거의 비슷한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쭉날쭉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한두 문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매년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인사조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사라는 경영조직, 여기서 인사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2차 시험의 인사관리론과 경영조직론을 합한 부분인데 이 인사조직을 합한 분야가 보통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5문제를 맞추면 되죠? 근데 그중에 11문제가 인사조직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90%로 따지면 43%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을 여러분들이 더 하시면 60점 이상, 60% 이상 얻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출제 비중이 높은 분야가 의외로 재무회계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아마 그 통상적인 속성이 거의 비중 없으니까 제껴도 된다. 보통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이 부분이 비중이 있어요. 문항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게 나오면 5문제, 많이 나오면은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5문제 중에 6문제니까 무시할 만한 비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파트는 100%이 6문제를 다 맞춘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회계원리, 관리회계, 재무관리, 전공 필수 3과목, 경영학과에서 3학기에 걸쳐 배우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중에서 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당 2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회계원리 2문제, 관리회계 2문제, 재무관리 2문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맞추겠어요. 그것도 사실 찍어서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이 파트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무회계 파트는 재무랑 회계 파트는 아까 제가 이제 인사조직 분야는 말씀을 드렸죠. 인사조직 분야는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시는 그러니까 2차 과목과 연계 2차 수험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은 뭐 좋든 나쁘든 뭐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어차피 이거 2차 시험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재무회계 파트는 2차 시험이랑 연계가 없죠. 그냥 1차에서만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되는 건데 다만 범위가 넓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인사조직 파트는 우리 인사관리론과 경영조직론,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2과목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3과목이에요. 그래서 관리회계, 회계원리, 재무관리 이 3과목의 내용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6문제 매년 한 6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은 이 파트는 크게 2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계산 문제죠. 두 번째는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쉽게 풀 수는 없어요. 계산 문제는 이 과목의 원리를 알고 대차제도표 분석이라든지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이 좀 풀기 좋은 거지 생초보들께서 바로 이 경영학의 계산 문제를 푼다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약간 좀 난공불락의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반면에 용어 파트는 책을 읽은 분과 안 읽은 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옛날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관리회계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그 기본적인 과목 이름, 용어의 개념이 다른 과목 이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한 반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파트는 사실은 우리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1차 공부를 할 때는 이 파트에 집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무회계 파트는 용어,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반면에 계산 파트는 뭐 약간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서 맞출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욕심을 좀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조직이 한 43% 정도 퍼센트가 비중이 되고, 이 재무회계 파트가, 제가 분석해 보기로는 한 22%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과목을 합치면 얼마예요? 보통 한 65%니까 나머지 35%가 남는 거죠. 35%가 남는 건데, 그 35%의 비중을 나머지 과목들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세 번째 작대기가 이제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문제 나오나요? 지금 많이 나오면 5문제, 적게 나오면 4문제. 아니고 3문제, 2문제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땐 3문제가 나오고 적게 나오는 애는 2문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마케팅 꽤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노무사 시험 1차에서는 25문제 중에 2문제밖에 안 나와요. 보통 3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고 보통 2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마케팅에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마케팅에 좀 시간 비중을 들이셔야 되는 이유는 마케팅은 공부하면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쉬운 부분이고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팅 파트는 지금 제가 거기 퍼센트로 계산해 놓기로는 한 11%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10%라고 보시면 2문제, 2.5문제라고 보면 되죠. 2문제가 나오거나 3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파트니까 이 부분은 일단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전략이에요. 이 전략 파트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인사나 경영 조직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양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전략인데 사실은 이 전략이 경영학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한 문제 나오거나 2문제, 보통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것도 비중상으로 보면은
8%? 그죠? 제 8%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는 이렇습니다. 인사조직 파트 다 맞아야 되고 마케팅 전략 다 맞아야 돼요. 그럼 요거 세 과목을, 세 분야를 다 맞히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보시면은 11 더하기 8은 19고 한 60 몇 % 정도 되니까 꽈락은 면한다는 거죠.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합격 수준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여러분들이 알파 조금의 이제 노력을 더하시면은 좀 더 고득점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좀 실점을 하더라도 이 과목 경영학에서 조금 득점을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